네, 저 오픈업에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요. 네, 사실은 조금 소규모로 이런 토론회를 따로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요. 겸사겸사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는 한 번도 저희를 소셜 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샌가 보니까 저희는 소셜 커머스 없죠. 소셜 커머스 티켓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켓몬스터도 소셜 커머스라는 단어 굉장히 빨리 퍼진 것 같고 저희를 또 외부에서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소셜 커머스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피드백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돈에, 사실 하루하나 상품이지 않냐. 어떤 기존의 기존에는 손에 잡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할인을 했다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에 있는 상점들, 서비스를 상품화하여서 판매를,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는 이커머스지 않냐라는 말씀을, 피드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거 조금 더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되었든 트위터가 되었든 다른 한국형 소셜미디어가 되었든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답을 얻은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 소셜 커머스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쪽에서 막 전문가십니다. 김태현 이사님은, 소셜 커머스의 이런 그 탈소셜화에 대해서 원래 이런 건지, 더 소셜해져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일단,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일단, 아까 나왔던 것은 그룹바잉이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소셜 커머스도 보여주시면 아직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지금 보면은, 모든 데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요새 굉장히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대한 전도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실제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입소문이라고 하는 게, 저는 블로그긴 하지만 대부분 다 입소문, 예전에는 다 입소문을 다 블로그 쪽에 집중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소문 마케팅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라고 활용한 마케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딴 데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프라인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KT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잘 활용을 오히려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소셜 커머스라고 부르는 데는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버튼들은 달려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흔히 말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 피드백을 받는다는 이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계획에서 이미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다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시죠. 마무리가 훈훈한데 끝나네요. 그러면 200개를 소비하셨잖아요. 유한수 소장님. 소비는 아직 안 하셨고. 구매하시는데 소셜의 힘이 크셨나요? 일단 지금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탈소셜화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커머스라는 비즈니스 모델 입장에서 그 소셜은 하나의 툴이다. 네.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은 툴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소셜 커머스에서 중요한 건 소셜이 아니라 커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이트들에서 보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수준이 아까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아직은 이제 그 저수준이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소셜 커머스는 소셜 커머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 쇼핑 생활이 한 지금 15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쿠팡, 여기
안 계시겠지만 쿠팡의 딜을 트위터로 소개를 해서 하루에 한 20만 원 벌었습니다. 예. 과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 쇼핑을 했는데 저한테 하루 만에 20만 원을 벌게 해준 그런 사이트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는 더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분명히 어떤 소셜성은 있긴 하다. 제가 그 쿠팡의 딜은 그게 뭐였냐면요. 사당역 그 마리스코, 마리스코라는 상당히 좋은 딜이었고요. 그게 한 사람이 한 장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트위터로 사람들이 링크를 전달을 하면서 많이 구매를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딜은 괜찮아서 소개할 필요도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자.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조금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링크로 이제 여기까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티켓머스나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어떤 퀘스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아이디로 그걸 이제 링크로 전달해서 회원가입하고 구매를 하면 저한테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티켓머스터도 제가 볼 때 한 10만 원 이상은 쌓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쌓인 편인가요? 예. 그래서 아직 좀 저수준이지만 이제 소셜성은 분명히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 이제 네이버나 싸이월드도 다 소셜 플랫폼이 되고 페이스북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겠죠. 분명히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나오는 것 중에 사실 두 번째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업체 난림으로 인한 문제라든가 고객 대응에 대한 문제, 해결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셜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또는 소셜이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소셜 때문에 위기 상황이 더 확대되고 소셜 때문에 사람들이 소셜 커머스를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쿠팡 보안에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업체는 처음에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그 용어를 전혀 안 썼었거든요. 근데 쓰게 된 계기가 좀 안 쓰시는군요. 쓰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한데 유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소셜 커머스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쿠팡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팀원이 이제 텔레비에 나오면서 검색어에 소셜 커머스가 나온 거죠. 저희는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킨을 고쳤습니다. 소셜 커머스 넣은 걸로. 급하게 그때 검색 올라갈 때 처음으로 저희 소셜 커머스라고 얘기를 했고.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댓글로 천재인데?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제 소셜 커머스 모음이랑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위해서 노출을 위해서 쓰게 됐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인가요? 지금 여기는 안 계신데, 모 소셜 커머스 업체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길 티켓머스도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방송에 소셜 커머스 막 나오는데, 업체 이름이 안 나와요. 무슨 아시겠죠? 업체 이름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고 소비자들이 소셜 커머스라고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요. 근데 그 업체가 자신의 어떤 메타데이터 사이트 등록에 소셜 커머스를 이렇게 키워드 해놨대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소셜 커머스 검색을 하면 자기 업체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뒤늦게 등록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밑으로. 박서영님한테. 네, 박성현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건 맞잖아요. 근데 조금 우려사항을 초기부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객 관리가 좀 힘들 거다. 신경업체들이 고객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거꾸로 또 업체들이 그런 물량을 소화하거나 그 낙전 수익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보통 업체들 이제 AS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우선 프로세스를 많이 밟으시는데 아까 이제 티켓머스터도 프로세스를 이렇게 잡으신다고 나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소셜 커머스라 소셜을 강조하는 사이트면 이 AS 정책이나 프로세스도 소셜로 풀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해피콜은 전통적인 완전히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이트가 지향하는 바가 소셜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셜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쨌거나 이 산업이 굉장히 컸는데 제 생각에 보기에 뭐 1년, 2년 내에 업체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예측한 10개 미만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 그래서 업체가 파산한다든가 업체 뭐 서비스 질이 굉장히 나빠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 선도 업체들이 그 모든 책임을 다 뭐 조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런 업체들이 산업 전체로 보면 M&A를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없어져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선도업체의 자본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산업적으로 지금 나온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기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이스하게 해결이 안 되면 이 1, 2, 3, 2 업체들 아까 소개해주셨던 10위권 업체까지는 비즈니스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업체들로 인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아마 2011년에 그 이슈가 아마 큰 위험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포스케어 기반의 아까 말씀드린 그룹탭이라고 얘기하셨던 그런 형태들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뭐 대기업들이 이미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진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디스카운트를 줄 수 있는 게 기존의 이제 카드 업체들 같은 경우 제휴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소셜커머스 뒷단의 결제도 조만간 대기업들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셜커머스라고는 하지만 커머스 핵심 결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제 부분의 정보를 다 넘겨주고 나서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 내년에 아마 상위권 업체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빠르게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그 걸리는 건 저도 고객 대응 문제가 항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 CCR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눔이 편집장이신데 외국인이세요. 그 교포신데 외국 국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들어서 불만족 사례도 좀 있다고 해서 나눔이 편집장으로서 또 외국인의 시각으로서 국내 소셜커머스의 그 천편일률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키 단어가 소셜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뭐 티켓마우스나 쿠팡을 접한 이유는 다른 단어였어요. 심플해서 다른 단어, 심플. 저는 그러니까 뭐 단순하다죠? 네, 외국인은 심플. 그래서 네, 그러니까 G마켓이나 옥션이나 보면은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나 저도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럴 때 뭐 Saks,나 Saksman, 뭐 Barneys 그런 백화점 큰 마켓도 온라인 웹사이트도 힘들어요. 뭐 짜증나고 별로 그 신뢰도 없어요. 그러나 좀 더 작은 규모의 심플한 디자인 같은 뭐 Guild Group나 Editor's Closet 그런 쇼핑 사이트에 오히려 더 신뢰가 가고 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티몬이나 쿠팡 이런 사이트를 보고 그것 때문에 끌렸거든요.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냥 뭐 모든 게 뭐 반값 50, 40%, 60%.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심플한 단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사진에는 뭐 푸짐한 상이 나오는데 자세히 이렇게 파인 프린트를 읽어보면 이거는 2% 미어라고 그러나 티켓은 1%. 그리고 뭐 한 테이블에는 티켓 한 매밖에 안 된다. 아니면 2개 된다. 3명 오면은 2개 사야 된다. 4명 오면 2개도 괜찮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아주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처음 그 매력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하고 요즘은 그러니까 caveat emptor 있잖아요. buyer beware. 그거는 그러는데 파인 프린트 다 읽는 게 좋은 것인데 그런 사진이나 그런 인포메이션이 확 심플하게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misleading advertising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소셜은 물론 좋지만 그래도 심플하고 straightforward 그래야지
satisfaction도 생긴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만족이죠. simple, straightforward. 그리고 그런 simple, straightforward satisfaction. 팀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복잡해진다는데요? 네, 복잡한 거는 심플하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되게 좋은 피드백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실 딱 시작을 했을 때도 가장 많이 들었던 좋은 피드백이 티켓몬스터는 굉장히 심플하다. 뭘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있다. 다른 어떤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마케팅 웹사이트나 혹은 쇼핑몰보다 네. 훨씬 잘 이렇게 딱 하나씩 보여주면 너무 좋다라는 피드백 처음 많이 받았었고요. 그게 조금 뭐 복잡하게 된다면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걸 명확하게 그런 형태로 제시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객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금액, 시소, 금액인가요? 예, 시소 타입 같은데 이쪽으로 디테일을 강조하다 보면은 심플함이 떨어지고, 심플함을 강조하다 보면은 또 디테일이 떨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균형 잘 맞춰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더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네,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편집장님께 얘기하신 거에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룹폰 서비스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소셜 커머스 사이트하고 비교를 해보셨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나라를 경험 다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설명 좀 들었으면 합니다. 네, 미국 소셜 커머스의 대부인 그룹폰. 그룹폰 안 쓰는데요? 안 쓰시죠? 그래서 안 살잖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소셜 커머스 아니고요. 네, 그룹폰 안 쓰시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 뭐 심플해야 된다. 뭐 그래야지. 심플한 키워드도 있지만 소셜한 키워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냥 뭐 10,000원씩 5,000원씩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살 수 있지만 좀 더 비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는 좀 꼼꼼히 체크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럴 때는 소셜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기 전에는 다 제가 따르는 블로거들이나 그런 언론 매체들을 이렇게 설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판을 듣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본 후에 구입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팀원이나 쓸 때 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도 뭐 그런 별 말 없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가끔씩 뭐 DM이나 이메일을 보내서 여기 가봤니? 괜찮아? 근데 그 친구들이 가봐서 좋아했다도 막상 이 티켓을 사도 다른 서비스나 안 좋은 서비스를 받은 친구들도 있어서 좀 추천해주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들이 이제 듣고 있거든요. 외국 서비스도 그런가요? 외국 서비스는 저는 물건만 사니까 가서 뭐 그런 다르잖아요. 물건과 서비스랑 뭐 지금 하는 건 주로 다 서비스 아닌가요? 서비스죠. 네. 네, 서비스. 네, 그쪽. 블루다의 정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소셜 쇼핑 사이트들에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 처음에 심플하게 50% 할인 쿠폰이다라고 판매했던 것들이 점점 제약 조건이 늘어나는 것들이 한 가지 이유가 판매된 상품에 대한 받아보는 시각이 소비자는 내가 뭐 3만 원짜리
상품을 운 좋게 뭐 15,000원을 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만원짜리 상품을 샀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지만 판매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3만원짜리 상품을 판 게 아니라 고객한테 일정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일종의 뭐랄까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할인 쿠폰을 나눠준 것 같은 기분으로 손님들을 받고 손님한테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공급자들은 한편으로 물건을 팔 때 3만원짜리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15,000원 플러스 일종의 비용을 내가 지불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항상 물건을 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값받고 팔고 싶어 할 것이고 혹은 뭐 서비스를 좀 비용을 낮추고 싶어 할 것이고 반면에 물건을 산 사람은 3만원짜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제값에 대한 3만원에 대한 소비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고 그것 때문에 그 마찰도 있고요. 왜 빈자리나 하는 것들을 주냐는 생각해 보고요. 근데 소셜 사이트들이 사실은 그거를 둘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소비자한테는 뭐 3만원짜리를 30% 50% 싸게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급자한테는 뭐 또 광리라면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소비자들한테 뭔가를 더 많이 드려라라는 형태. 그러니까 너도 희생하고 공급자는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건을 팔면서. 근데 그거가 어떻게 조율될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떤 분에게 질문하신 거죠? 일단 네, 뭐 티켓몬스터 티켓몬스터의 가장 대답해 주시죠.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지역에서 특히 서울 지역에 입점되기는 되게 까다롭거든요. 어제 밤에 이제 회의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강남 지역, 강남 A 지역 혹은 강남 B 지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 30개 업체 중에서 하나를 뽑아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2-3가지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사장님의 마인드를 제일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업체가 블링블링하냐 혹은 좋은 패키지로 만들어주냐 보다 더 가중치를 두는 게 사장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티켓몬스터와 프로모션을 하고 싶어하고 티켓몬스터를 통해서 오는 고객들 저희가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은 그 최대 수량의 고객들을 최대 수량 고객들한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냐. 정말로 1,000명, 2,000명의 고객들이 왔으면 그 고객들을 다시 이제 재방문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저희 쪽에 많이 올리고 싶어 하시고 또 저희 쪽에서 소개를 해서 잘 소개가 되고 고객들이 잘 이렇게 방문해서 좋은 서비스 받아 나가는 그 업체들 항상 좋은 후기들 확실하게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저희 쪽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고객, 사장님의 마인드, 진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물어보는데요. 팀원에서 진행하셨던 분들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사장님들이 컴플레인을 겪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어떤 걸로 컴플레인을 하시던가요? 네, 사장님들 컴플레인 거시는 경우 되게 또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저께 나왔던 것 중 하나는 제가 한 3개월 전에 바를 하나 진행을 했었어요. 공동상황들의 바를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용기간이 그저께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용기간 끝날 때쯤 해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미 자리에 이렇게 꽉 다 찼는데 나 이용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바쁘면 그런 문제가 하죠. 그런 경우에 사장님들이 전화해서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스페셜 팀이 출동을 하죠. 그때 출동을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서 좋은 관계, 사장님들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드립니다. 결국은 사장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만이 그 사장님이 우리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다른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나서 부탁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 부탁을 받아줄 수가 있고 그런 관계 형성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 저희가 공지사항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라는 공지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다 스페셜팀 출동해서 이렇게 악수하고 나와서 이렇게 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스페셜 팀인가요? TF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일을 컨설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티켓마스터라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이 사람도 사실, 이 자리에 처음 뵙고, 과거에 신영성 대표는 제가 8월 달에 한번 뵌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밥도 정말 한 번 먹은 적이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만, 제가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티켓몬스터가 사업을 첫 개시한 그 날을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지키러 왔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티켓몬스터의 쿠폰을 살 때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제 스스로요. 그게 뭐냐면 상품의 질이 좋든가 좋지 않으면 환불을 해줄 것이다 라는 신뢰. 그거를 티켓몬스터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다른 어떤 업체도 그 신뢰를 만들지 못한 걸 만들었어요. 사실 티켓몬스터에게 칭찬하는 거 들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고마우니까. 티켓몬스터 덕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최악의 경험 있잖아요. 거기에 부모님 모시고 갔으면 제가 완전 부르짖을 한 그런 업체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이용자 한 사람으로서 이 서비스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앞으로 뭐 사업을 못하신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치중을 하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셜 커머스 업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다음에 공정이나 언론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티켓몬스터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소셜 커머스의 그런 넥스트 스테이지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업력이라는 게 1년도 안 된 그 분야에서의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사실 전국구 단위의 정부랑 이야기해야 되는 단위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네. 정부랑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3년을 끌어야 돼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커머스 회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년에는 뭐 누구는 2,000억이다, 누구는 4,000억이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몇 조 원짜리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뛰어든다는 거죠. 아까 UMF 같은 경우에도 돈이 있더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돈과 자금력과 인력이 있는 돈이나 자금력이나 그죠? 뭔가 있는 사람들이 뛰어들게 됐을 때 과연 이 시장에 있는 현재 플레이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뭐 페이스랑님이 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이 잘하는 영역과 중소기업이 잘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소셜 커머스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대기업이 잘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예를 들어서 UMF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징인데 프랜차이징은 아무래도 자금력이 많은 데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소상공인 위주로 소싱을 하는 업력을 중요시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소업체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도 대기업을 다녀봤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보다 절대 재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법률적 이슈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기업이 잘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이 대표적인 분야가 PG 분야,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 해가지고 결제 쪽에 붙는 부분인데요. 이게 대기업에서 다 한 번씩 다 건드렸던 부분인데 다 포기하고 다 적었거든요. 네. 이른바 중도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분 다 대부분 대기업이 하고 있지 않는 비즈니스인데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계신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이게 비즈니스가 커지면 대기업 포함화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대기업이 진출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규모 경제가 되니 M&A가 일어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과 저도 좀 일부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사업은 대기업한테 그렇게 유리한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기업이 유리한 건 일단 자금, 뭐 사람,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그 광고 마케팅에 쏟아붓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당장 돈이 안 벌리는 비즈니스라면 대기업이 돈을 막 쓰면서 버티니까 유리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당장 하루하루 돈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하면 손익분기점도 쉽게 넘을 수가 있고 또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돈을 해당 업소에 다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키핑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그래서 벤처한테 딱 좋은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 유동성도 좋고 그 현금으로 다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순발력이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고 순발력 말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실행력, 영어로 얘기하면 execution 맞나요? execution. 실행력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기업은 지금 뭐 신세계 이런 데들 하고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환불만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이 참여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팀원이나 그런 데일리픽 같은 업체의 시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기업이 열심히 뭐 하고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럼 지금 35만 명이신데 이게 뭐 이용자 100만 명 되고 200만 명 되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나선 순간 대기업이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기업이 이렇게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고객 서비스나 실행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디테일, 섬세한 부분이 떨어질 거고 뭐 다른 형태로 진화가 되겠죠. 뭐 아까 말했듯이 사든가 투자를 하든가 사업을 접든가 그래서 11번가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이 빨리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소셜 커머스 이야기할 때 사실은 계속 소비자 이야기만 하잖아요.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 50% 할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뭐 세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파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아야 이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0% 할인을 팀원을 통해서 하든 어디서든 하든 그냥 한 번에 프로모션 성격으로 해봤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던 사람이 다음에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가는 것도 50% 할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체, 그러니까 그 한 번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까 잠시 발표할 때도 나왔는데 뭐 팀원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같은 사람은 50% 할인을 받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갈 때는 뭐 최소한 20% 할인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야 이제 그 업체도 프로모션대로 하고 이후에 계속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같이 200개가 생겨가지고 전국을 그 수식을 다니면 제 생각엔 조만간에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지 않을까라는 꿈대가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소비자 말고 그 뒷단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그냥 제 느낌으로는 한 번 하고 끝이거든요. 뭐 줄 서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2012년 그 신사업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또 좋은 피드백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한 번 이벤트로 끝나지 않냐. 때문에 저희는 하이퍼로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이렇게 갔지만 이게 내 진짜 생활 반경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 안에서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지도 몰랐던 업체에 찾아가서 한번 이용해보고 다시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때문에 하이퍼로컬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티켓은 지금까지 한 67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더 많아지겠죠. 저희와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업체들. 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뭐 티켓몬스에서 한번 가장 먼저 프로모션 했었던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방문할 수 30% 추가 할인 같은 거를 자동적으로 플랜이 되겠죠.
가본 구매를 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매장에서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쫙 보면은 그 고객분들은 다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계획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로버에서 다시 한 두세 분 정도의 질문과 의견을 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뷰티샵의 배송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그 인터넷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오픈마켓을 운영을 했어요. 오픈마켓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눈에 띄는 그 커머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것들은 보통 이제 방법론이거든요. 이 소셜 커머스가 생겨났는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알리고 어떤 수익을 이제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어떤 것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그 가게집을 하나를 열어도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이제 스스로들이 풀어가야 되고 다양한 게 나올수록 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라서 이거는 나한테 맞는 거니까 이런 홍보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는데 제가 오픈마켓으로 그 옥션하고 지마켓하고 11번가 같은 경우에 파워셀러, 트러스셀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8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8년 동안도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예전에 선전 중에서 오픈마켓 중에서 뭐 파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옥션 광고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옥션 그 파워셀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선전을 딱 보니까 가슴이 딱 막혀오는 거예요. 뭐냐? 파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이득이죠. 근데 파는 사람들은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그 직원 5명에서 매출을 1년에 한 50억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장난감이랑 카테고리로. 50억 정도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뉴스에 나올 감이죠. 4명이서 물건을 팔아서 그 50억을 했다라는 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가세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내고 나면은 사실 저희는 그 조그만 사무실 하나 운영할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거를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니까 그 명목상만 트러스셀러고 그 VIP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이 티켓몬스터의 김영현 그 이사님인데요. 가장 가장 선발 주자니까 그 뒤늦게 이렇게 따라가는 업체들한테 가이드를 어떤 면에서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고객들한테 세일하건 어떻게 하건 그거는 이제 다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업체 사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업체 사장님들한테 과연 솔직하게 몇 %의 이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 왜냐면 그 뒤늦게 따라가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따라가는 업체들이 우리는 티켓몬스터를 이겨야 되겠다 해서 티켓몬스터에서 만약에 10%의 그 수수료를 원하고 있는데 업체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20% 하겠다. 영세할수록 더 가능하겠죠. 왜냐면 혼자니까 나는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의 직원을 먹여 살려야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혼자니까 남들이 그거 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수수료를 안 받겠습니다. 무료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폐해가 생길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티켓몬스터 쪽에서는 지금 업체 수수료를 한 몇 % 정도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말씀하시면 저희가 녹화해서 지워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제가 조남을 까먹었는데 그 제일 오른쪽에 유한석 사장님이요.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 제일 잘 파는 업체인 것 같고요. 네. 제일 많이 다녀보신 분 같아요. 여러 가지 쿠폰을 사서 많이 다녀보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객 인증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쿠폰을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까 그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무슨 용어로 표현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생겼는지 그게 업체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평준화가 되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오신 분들이 관심사가 다 요거라서 오셨던 것 같은데 이런 커뮤니티에서 좀 이렇게 뭔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정립이 된다면 네. 그걸 토대로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질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김동희 기자님한테는 수수료 얼마나 받으십니까? 요것적인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업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봐 주신 것 같고요. 유한수 선생님한테는 낙전 수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이드를 좀 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동희 기자님. 되게 오늘 받은 질문 중에서 제일 재밌는 질문입니다. 수수료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저희가 그 어떤 기준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가지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공개적으로 나가 있는 그 수치가 맞을 거고요. 25%인가요? 네네. 뭐 20% 정도. 20.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그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때로는 30도 받고 때로는 50까지도 받습니다.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뭐 때로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나가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질문이. 후발업체는 후발업체들을 위한 가이드요. 그게 입점하는 업체의 벤더의 가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님들을 대할 때의 가이드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커다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혀 예를 들어서 제가 빗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티켓몬스터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빗스같이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날 수익이 없어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업주들은 대부분 그렇게 큰 업체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기 이제 뒤인 일을 위해서 그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티켓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장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영업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냐? 예, 어떻게 풀어나가시냐? 예. 네, 결국은 그 업체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상품들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매출을 보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손님들 1000명 온다고 인건비 곱하기 1000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땅 이렇게 1000명 와서 받는다고 땅값 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재료비만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마케팅 쪽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따로 배시죠? 그래야 되겠네요. 예. 일단 이 소셜 커머스 사업자들과 그다음 소비자들의 그런 관점을 다 이제 고려해서 최대한 어떤 밸런스 있게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하루가 지나면 환불을 불구하는 정책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특히 제고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전자상거래법이 있으니까 그 법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법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7일 이내에 어떤 청약 철회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쿠폰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이 지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냥 이용을 안 하면 그 돈을 다 어떤 낙전 수입으로 갖다 바쳐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완전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열차 티켓을 예약하든가 아니면 연극, 뮤지컬을 예약할 때는 제가 정한 자리가 있고 제가 가지 않으면 그만큼 해당 업체에 수익이 없습니다. 그죠? 예. 제가 안 간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날 그 좌석이 팔리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자리를 예약을 했고 그 업체는 그만큼의 어떤 매출이 저로 인해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 안 간 상황에서 100%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업체에 진짜 손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반면에 현재 이 쿠폰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행이라든가 이제 연극이라든가 이렇게 제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상품은 모르겠지만 그 외 식사권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쿠폰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까지 쿠폰을 안 썼을 때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
이래도 사실은 티켓모터 같은 업체한테는 큰 손해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 수수료를 했을 때 그 10% 마진 받는 거와 뭐 유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당 소매 업체, 티켓모터 포함한 어떤 벤더들의 그와 같은 교육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낙전 수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근데 그 부분도 수수료를 제외한 환불이 도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사업자들한테는 조금은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마지막으로 손 드신 분이 네. 네, 안녕하세요. 한재수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연결된 질문일 수도 있고 약간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불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지 1년도 안 되는 이 산업, 이 비즈니스가 갑자기 이제 많은 이슈들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대형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 규모 자체가 매출로 잡힌다는 이 상황들이 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옥션에서도 거래 규모가 1조 원이 일어나지만 옥션 매출이 1조 원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티켓몬스터도 뭐 160억이 넘었기 때문에 뭐 외관 기간이 되겠지만 그래서 160억이라고는 올해 매출 안에서 실제 티켓몬스터의 매출이라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은 한 매덕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거 혹시 지워주실 거죠? 사실은 그게 진짜 매출이죠. 네, 사실은 그게 매출액이죠. 거래액은 얼마 정도 되세요? 거래액이 143억. 네, 거래액이 오늘 이제 143억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저희 매출, 그러니까 그거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래액 기준 매출이고요. 저희 뭐 이렇게 법상 들어오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의 20에서 23, 25%의 그 수수료율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출을 보시면 됩니다. 한 30억 정도 되나요? 어렵네요. 네, 마지막으로 더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비씨인데요. 하루비씨. 예. 메타사이트. 예. 시죠? 그것도 좀 연관된 질문인데요. 제가 어제 상품 보니까, 티켓부터 상품 보니까, 파파존스 그거 25,000명이 샀더라고요, 대략. 아직 2일이나 남았는데. 네, 25,000명이 샀는데, 그런 파파존스 같은 그런 대형 업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저도 그 티켓모스 같은 그런 소셜 커머스에 관심이 있어서 준비를 좀 하다가 적었는데요. 그 롯데월드에 계약 맺으러 갔는데 2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행을 자기랑 하려고 하면은 2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도전을 해달라고. 그럼 깡패가.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접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리메이크 프라이스랑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뭐 그런 대형 그런 막 그 파파존스나 뭐 그런데 유명한 데랑 계약을 내는 거 보면 다 동일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티켓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맞으시나요? 아니면 돌려주시나요? 네, 저희도 깜짝 놀란 게 돈의 힘 그때는 사실 알았고요. 이렇게 저희는 사실 그런 형태로는 안 합니다. 저희는 시설에 미리 돈을 넣는다거나 한 형태를 진행하지 않고 보통 그렇게 되는 게 어떤 중간에서 대행사를 끼고 했을 때 그런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형태에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 쪽에서 독립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면 되나요? 근데 그런 대형 업체들은 굳이 그 자기네들 안에서 할인을 해갖고 진행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굳이 그러니까 티켓마스를 안 거쳐도 자기네 회사에서 롯데월드도 얘기를 했을 때 너희를 거쳐서 할 바에 그냥 우리가 50% 할인해갖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푸세요? 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네, 오늘 뭐 결론 안수합니다. 신뢰 있는 사이트로서 신뢰 있는 커머스를 시작하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진정되게 다가올 것 같고요.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한 8월이었나요? 저희 텔레미디어에 잠깐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다 가셨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성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역동적인 시장이었고 소셜 커머스에 대한 가능성이나 기대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벤처들이 할 만한 사업 그리고 그동안 서비스나 환상만 쫓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리얼한 비즈니스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 처음 접해보는 벤처 영역이 생긴 것 같아서 오픈 커머스 오픈 쇼핑 이후로 제가 봤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소셜 미디어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감도 있고 막 이렇긴 한데, 네, 돈이 돌아가니까, 네, 기특하고, 저희한테도 광고도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네, 기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자로 나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고요.